예, 시간이 된 관계로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게 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부단장 이후승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인사 말씀 저희 사업단 단장님이신 기획처장님 이영석 교수님의 인사 말씀 이후에 사업 소개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사업단 단장님이신 이영석 기획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인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신 저희 참여학과의 교수님들과 조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생들이 지역 연계를 통해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 혹시 바라시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사업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서 오늘 비교과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비교과 프로그램도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융합 동아리 운영, 두 번째는 현장 실습 지원, 세 번째는 오픈 캠퍼스 운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른 사업단에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명칭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저희 사업 소개를 통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단 충남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과 동시에 저희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저희 사업 소개를 들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께 안내하시면 편하실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사업명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정책 기조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기른 인재들이 수도권 서울 경기권으로 취업을 하고 그쪽에서 정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기른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함으로써 지역이 고르게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 사업을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사업단의 명칭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0년 이기 때문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차년도 사업은 2021년 2월까지 해서 마감이 되고 2021년 3월부터는 3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이제 지역 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 후 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 지침상에서 얘기하는 사업명과 사업 목적이 되겠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사업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그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대학교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사업 목표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지역 인재들을 기존과는 다르게 뭔가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시적인 목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착근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상생 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해서 온라인 기반의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목표 및 인재상으로는 현재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복합형 전문 정책 인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 및 기획 그리고 연구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라고 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에게 이제 조직 경영 및 관리 역량까지 교육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전공 간 학제 간 융합된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현재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저희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해서 3차원도부터는 추가적인 이 분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 지역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전체에서의 그 사업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이제 교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컨소시엄 내 연계 협력,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각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해라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NCS 기초실무,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 역량을 과목 형태로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들을 이 비교과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 내 연계 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발전 계획, 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8월 달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사연구과 연합해서 사회복지과학기술 융합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전체 컨소시엄 구성은 6개의 대학과 3개의 지자체, 기타 24개의 공공기관 및 산업체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공공기관 및 산업체는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충남대학교가 이 사업의 선도대학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남대학교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대학교에서 기획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연계된 창의 융합된 국과목은 특강 등을 수강한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얻은 기본 역량을 가지고 공공기관 취업 대비 학제 간 융합 동아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융합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취업 전략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열리게 될 2021년 1월에 열리게 될 성과 교류회에서 지역에 있는 유수의 그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모시고 우리 학생들이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해서 약간 예비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그 능력을 성과 교류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산업체, 지역에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하고 그 학생들을 또 오픈 캠퍼스를 통해서 예비 교육을 시킴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융합동아리, 현장 실습, 오픈 캠퍼스 세 가지가 되고 그 각 프로그램별 운영 시기는 융합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학기, 그리고 현장 실습은 동기 계절학기, 그리고 오픈 캠퍼스는 계절학기 혹은 2020년 1학기에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동아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설명드릴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서 잠시 후에 제 옆에 계신 법범철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그 100만 인턴십과 같은 현장 실습이 아니고 저희 학과에서 일부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패스페일 형식으로 운영하는 그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과목도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캠퍼스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옆에 계신 그 박범철 박사님께서 그 각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선호대학 육성사업단 선임연구원 박범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저희 지역선호대학 육성사업에서 준비한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DS 지역인재 융합동아리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CDS라고 하는 거는 저희 사업이 현재 타겟으로 잡고 있는 권역인 충남과 대전과 세종의 영문명을 앞자를 따가지고 저희가 CDS 지역인재라고 명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 융합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취업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학생분들의 융복합 역량과 협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일단은 충남대학교 재학생,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이제 모두 다 열려 있고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당 동아리의 구성원 자체는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교과로 참여하고 있는 학과나 아니면 예비 교과로 참여하고 있는 학과나 아니면 비교과 참여 의향을 주셨던 학과, 이 21개 학과의 학생들의 구성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융합 동아리라는 이러한 이름에 이제 맞춰가지고 최소 2개 이상의 상이한 전공이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학제 간 융합성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밀착형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전문가의 사전 섭외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는 이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밀착형 융합 동아리, 두 번째는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입니다. 사실 이 지역 밀착형과 취업 중심형은 이제 명명된 거에 대한 차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체에 있는 이제 경력을 가지신 이러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형을 구분하고요. 이제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필수로 활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 밀착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외부 전문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 취업 중심형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밀착형 같은 경우는 총 6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60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인 신청을 통해서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원래 사업단 홈페이지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단 홈페이지 좀 정비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취업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요, 총 63팀을 뽑을 건데 이 63팀의 기준은 저희 참여 의향을 주셨고 참여하는 중이신 21개 학과에다가 3개의 동아리를 각각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학과에서 3개의 동아리를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 학생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융합 동아리에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융합 동아리를 그러면 하게 되면 과연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떠한 지원 내용이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융합 동아리를 유형별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지역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취업 중심형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비는 저희가 이제 장학금의 성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융합 동아리에 대한 활동이 전부 다 완료가 된 시점 후에 이제 활동비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활용을 필수로 두고 있는데 이 외부 전문가 자문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시에는 별도로 20만 원을 1회에 한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동아리 차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 123개 팀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123개 팀을 통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진행을 해서 최우수 팀 3개 팀과 우수 팀 5개 팀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팀에게는 50만 원, 우수 팀에게는 30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현재 선정 방법은 발표 평가인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 평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목표 달성 학생을 위한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과 개인별로 조금 유형을 나눴고요.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팀 구성원 전체 학생들이 평점 평균을 A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최대 10팀을 성적 순으로 이제 지원금 30만 원씩 드릴 예정이고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금 2학기 내에 조기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은 20만 원의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융합 동아리의 운영 계획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이제 오늘부터 추석 기간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석 기간 1호일까지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 후에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10월 9일 휴일 전에 저희가 선정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 10월 12일부터 저희가 활동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활동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학생분들께서 이 융합 동아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진행을 하고 그 중간에 한번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간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6주차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이제 기존에 좀 이제 동아리와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비대면 교육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러한 비교과 프로모에도 좀 비대면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뭔가 이런 융합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반드시 오프라인에 모여서 증빙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좀 비대면 이제 오늘과 같이 줌 같은 거를 활용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증빙 자료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생분들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비대면까지 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좀 만나면 좀 더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주차 활동이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12월 초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융합 동아리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주차별 활동 내역을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중에 아마 학과로 이제 참여 요청에 대해서 공문이 갈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양식을 보시게 되면 계획서 내용에 목표 기간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를 특정 산업체를 타겟을 해서 목표 기간 정한 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취업 동아리 운영할 수 있게 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1주차에는 목표 기간에 대한 현황 및 채용 분석, 그래서 뭐 기간의 역할이나 뭐 추진 내용,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이 융합 동아리가 뭐 취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간의 채용 계획이나 지난 공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간에서 주로 보는 NCS 같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1주차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밀착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 활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주차 초반에 외부 전문가 면담을 좀 진행하는 거를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분과 뭐 이 해당 학생이 목표 기간으로 이제 원하는 기간에 있는 아니면 산업체에 있는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학생분들이 직접 이렇게 면담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주부터 6주까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수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주부터 5주차까지는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제 목표기간 채용의 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을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NCS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NCS 모듈에 대한 학습을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목표기간에 대한 가산점인 뭐 자격증이나 외국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목표기간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6주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활동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6주차가 이 동아리 활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활동에 대한 정리나 아니면 평가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저희가 예시로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 자료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서 진행도 해도 되지만 이제 줌 같은 이런 화면을 좀 구체적으로 캡처를 해서 저희가 증빙 자료 제시해도 되고요. 저희가 추후에 학생분들이 선정이 된 다음에 OT를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융합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CDS 연계 현장 실습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가칭을 접었고요. 이 CDS 연계 현장 실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 지역 인재 공공기관 산업체 현장 실습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 밀착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청 자격은 아까 저희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학과에서 운영한 패스트페일 과목, 저희 대학에서 이제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조기 수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좀 신청 자격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들이나 조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계절 학기에 현장 실습을 하고 다음 정규 학기에 학점이 인정받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기 계절 학기에 뭐 대전 소재에 있는 산업체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2021년도 1학기에 학생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지원 조건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4주 정도 이상의 현장 실습인 경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소재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로 파견이 가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내용은 이제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좀 이제 기준과 맞춰가다 보니까 일단은 1비를 한 2만 원 정도 해서 학생이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세밀히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방법은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정비가 돼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예산의 좀 한계 때문에 아마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캠퍼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충남대학교에서는 오픈 캠퍼스라고 하는 걸 사실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픈 캠퍼스는 사실 무엇이냐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직무비익 현장 견학 중심 교육과정을 한번 운영해보자 했던 게 오픈 캠퍼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에서 이러한 오픈 캠퍼스가 타부처 연계 사업으로서 굉장히 우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21년도에 전면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조금 오픈 캠퍼스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학과 학생을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내용은 저희가 2021년에 오픈 캠퍼스를 전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동기 계절 학기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오픈 캠퍼스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교수님께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협력하기 위해서 조금 협의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채용 인원이 많은 기관이나 아니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같이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 협력 예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저희가 일단 숙식 BR 1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거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해당 오픈 캠퍼스안이 세워지면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 그리고 CDS 연계 현장 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당 주도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응답을 뭐 음성이든 채팅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말씀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환경공학과 양재환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아, 예, 예. 저기,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처음 들으니까 잘,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궁금한 예, 거, 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아리 활동, 거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동아리가 있는데, 지역 밀착형하고, 취업 중심형하고, 활동비가 그 지역 밀착형은 80만 원이고, 취업 중심형 50만 원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왜 이렇게 예, 차등을 이게 두신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실습으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몇 학점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오픈 캠퍼스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에서 제가 그 느껴지는 거는 뭐 학교 뭐 이렇게 연구실이나 이런 데를 개방해가지고 뭐 학생들 뭐 이런 걸로 그냥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뭐 지역 공공기관하고 산업체 그쪽에 연결해서 학생들이 직접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뭐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예. 네, 우선 동아리 유형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밀착형과 취업 중심형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이 그 지자체 연계 사업인 만큼 지자체 연계에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 산업체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 밀착형의 경우에는 대상이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 한정해서 저희가 동아리 운영할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동아리 선발에 있어서도 그 대전, 충남, 세종 권역에 있는 그 공공기관 산업체에 좀 균일하게, 그러니까 대전 지역, 예를 들어 대전 지역 20팀, 뭐 충남 지역 20팀, 세종 지역 20팀 이렇게 지역 균등 분배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비영리 기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만 위치한다고 하면 모든 곳에 이 융합 동아리를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융합 동아리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열어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개의 차이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백만 인터십이나 이런 인재개발을 통해서 나가는 현장 실습이 아니라 저희 그 학사지원과에서 일부 학과 특히 공대나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하려면 그 최소 졸업하기 위해서 꼭 수강해야 되는 그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실습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현장 실습에 대한 그 지원이 이제 별도로 없거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 현장 실습을 지원해드리고 그 현장 실습을 학생들이 지역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좀 보고 지역에서 이제 그 대학과 산업체, 공공기관이 어떻게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좀 수요를 파악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예전에는 이제 학교로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 가지 특강 세미나를 듣고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학교가 공공기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픈 캠퍼스라는 개념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일종의 그 예비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다 그러면은 다양한 대학에서 수자원공사에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서 뭐 특강도 듣고 현장 실습도 하고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일단 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뭐 많이 이해됐는데요. 뭐 그냥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아까 그 동아리 관련해가지고 활동 지원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활동비 많은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살짝, 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활동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는 있는데요. 한번 학생들 신청 사항을 보고 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도록 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건설공학교육과 곽하신 교수님께서 그 채팅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학계열 사범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실습을 의무로 나가기 때문에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이제 지원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연계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나 뭐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교육 관련 연구원들 그리고 뭐 각 학교를 통해서 학교 연계해서 뭐 실습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융합 동아리 형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참여하셔도 사범대 학생들이 뭐 100%또 선생님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할 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약간 융복합적인 역량을 좀 요구하는 데가 있고 NCS 관련된 과목을 이렇게 기초적인 역량 평가에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양재한 교수님께서 말씀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조금 더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말을 붙이게 되면요.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 현장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지원 조건은 최소 4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업 시수가 120시간 이상이고 최소 4주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러한 좀 조건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이제 이 조기 수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지원 조건을 조금 조정할 예정이고 1번 같은 경우는요. 2번 같은 경우에만 조금 유지를 해서 지원 조건을 저희 이제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소재하는 그러한 저희 사업의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학과 조교 선생님들 전화 드리면서 이제 현장 실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을 이제 좀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정보 이제 받고 있고요. 학사 지원과에도 이제 조기 수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많은 학생이 이제 지원을 못 받던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 밀착형과 취업 중심형의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밀착형에 사실상 그 조금 더 지원금을 많이 부여한 거는 이제 이 해당 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 사업단에서 따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직접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이제 섭외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분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희가 증빙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사업 설명회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조금 더 높게 잡았던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금
이제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저희 부단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저희가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혹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공학교육과의 권석순 조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장 실습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기 수업으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 저희 사범대 공업교육 계통에는, 계열에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학과들이 조기 수업을 2학기 개설로 해서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동기 계절 학기 쪽에 동계에 현장 실습을 하고 1학기 때 그 학점 인정을 받는 걸로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가 이 과목을 좀 수정을 해야 그 학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뭐 조기 설강이나 연속 설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업단 쪽에서 뭐 학사지원과로 요번에 뭐 특별히 요거에 참여하는 사범대 공업교육 학과들에 대해서 연속 설강이나 조기 설강 2학기 거를 1학기로 설강하는 것들을 좀 협조를 좀 구해 주시면은 저희 학과가 좀 이거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그 융합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 제약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학생들 경우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취업 중심형 이 융합 동아리를 대종, 충남, 세종권에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혹시 이거는 한번 이렇게 문의사항으로 한번 드려보고요. 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예, 현장 실습 관련해서는 이제 박범철 연구원님이 추가 부연 설명해 주시긴 할 건데, 저희 사업 기간 내이 지금 현재 이 동계와 학예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제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융합 동아리 관련해서 기간 제약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추천할 수 있는 융합 동아리는 이제 3팀 정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학과별로 이제 유도를 발휘하셔도 되지만, 이제 저희가 본인을 직접 신청하게 되는 그 동아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산업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제 그 학과별 특성에 맞게 이제 취업 중심형은 운영하시면 되고요. 지역 밀착형에서는 저희 사업단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장 실습 관련해서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실습에 관련해서 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기 수업 같은 경우에 학사지원과 논의하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대부분 여름 계절 학기에 한 다음에 2학기에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겨울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100에서 200명 정도 사이였고, 그리고 여름 계절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혹시나 저희 차원에서 뭐 연속 설강이나 조기 수강이 이제 저희 뭐 학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오영대 교수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 정외과의 오영달입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
관계된 건데 아까 보면은 1, 2주는 여러 가지 픽을 세우고 3, 4, 5주 동안에는 이제 실제 활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보니까 공부 이렇게 모여서 학습을 하면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뭐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자격증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NCS 이런 거 이렇게 모여서 학습한 내용을 또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들어드린 것은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1, 2주차에는 기초적인 그 기관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얻으실 거고 학생들이, 그리고 3, 4, 5주차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심도 있는 분석과 학습을 할 건데, 그러한 노하우들을 이제 본인들만 이제 공부하고 본인들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그 활동 내역은 어떤 형태든지 상관은 없고, 네, 학생들이 뭐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하면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다 인정해 주려고 지금 현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내역은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라고 이렇게 예시를 드린 것 뿐이지 꼭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이걸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이런 취업 동아리 지원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다른 맞습니다. 네, 경우에도 네. 기초교양교육원이라든지 전에 예,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거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뭐 가령 정치외교학과 학생 같은 학생들 같으면은 뭐 언론 분야 쪽으로 이제 공부한 학생들 공기업 뭐 공사체 이런 데 모여서 공부하면 지원을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와 맞습니다.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링크 사업단이나 기초교육원 최근에는 뭐 산학협력단까지 다양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정확한 특성은 이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체에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그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단이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에 상관없이 저희 사업단의 취지에 맞게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뭐 유사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충남, 세종, 대전 이쪽 공공기관이라든지 주요 지자체 이쪽을 염두에 두고 한번 그 스터디 그룹 이 공부 모임을 동아리를 운영해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환경공학과 최혜선 조교수님께서 질문을 채팅방에 주셨는데요. 저희 융합 동아리는 두 유형 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팀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팀원이 뭐 한두 명 정도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완전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 후순위로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가 여기 지원 내용에 보시면 3번에 이 학업 동기 항상 지원금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과에 대한 충실한 학생들 참여가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잘 유지하면서 비교과를 운영하는 것이지 교과를 포기하고 비교과를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비교과 참여를 통해서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해서 좀 학생들께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다른 교수님들, 조교수님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가감없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으로 좀 간주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사업단이나 혹은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그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사업단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이 설명회 그 발표 자료는 녹화를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회를 마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